자, 좋습니다. 오늘 이슈탱크 첫 번째 주제부터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권성동 알박기. 국민의힘에는 권성동밖에 없는 것인가? 권성동이기 때문에 권성동이라서 권성동이어야만 하니까 권성동이 제일 적임자라서 물러나지 않는 걸까?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헌에 이제 무엇이 비상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 이제 어제 나왔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물러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을 새로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뒤따르고 있는데 의총을 통해서 무엇을 국민의힘은 얻고 싶었던 것일까?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정기환 평론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해서 얻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다시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한번 받는다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당성은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비대위 구성한 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재해석하고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 비대위의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이 있다. 특히 28일 날 대통령과 또 지난번 법원 판결 이후에 밤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종의 합의 또는 대통령의 오더 또는 추인 또는 묵인이 있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데 네. 제가 봐서는 다시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무효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용을 해서 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따 뒤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판사가 이걸 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는 판단하는 거는 조영 원내대표, 조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신청한 이의와 또 비대위원 개인에 대한 직무가 정지가 돼야 되는데 비대위원장만 정지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거. 신청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14일 날 14일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8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황정수 판사가 다시 내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무슨 비대위가 아니라 지금 가처분 정국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얼마나 지금 던져주고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국민의힘 스스로 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물론 판사도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제 배경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마 어떤 분들은 할 것 같긴 해요. 누가 기대하고 있죠? 뭐 이제 당내에 있는 윤핵관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네. 이제 그 추인해준 분들이 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죠. 막연한 그 희망을 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판사에게 똑같은 내용을 들고 가서 잘못된 오답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다시 비슷한 오답을 적어가지고 가져간다고 해서 오히려 이거는 법치를 무시하고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괘씸죄를 오히려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판사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분에 따라 판단하진 않겠지만 네. 판사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재신임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홍준표 그 지사가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죠. 구질구질하다. 네, 둘다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징글징글이세요? 구질구질이 아니라? 구질구질을 넘어서 이제 징글징글한 징글징글하다.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네. 2022년 4월 8일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7월 8일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3개월이 걸렸어요. 그때는. 그러죠. 그런데 다시 직무대행을 사퇴한 건 한 달이 걸렸어요. 7월 31일 날 사퇴를 했고 네. 직무대행을 종료하고 다시 원내대표 재신임을 받은 거는 8월 16일 날 되었기 때문에 한 15일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를 만회하는 게 지금 한 열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좀비처럼 살아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비대위원장과 직무대행과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를 번갈아 가는 게 네.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네네네.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시기가 빨라져서 다른 직위로 원내대표를 사퇴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러나면 제일 간단한 문제라고 사실은 보수 성향의 평론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만 물러나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데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뒤에 이제 윤심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이제 뭐 28일에 또 만났다는 얘기를 이제 정기현 평론가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상처 난 데다 약 바르려다가 자꾸 상처를 벌리는 느낌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까? 권성동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요. 물어볼 필요가 아니,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론가님 생각 다른 것 같아서. 아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야당의 반발, 국민들 반발에도 물없쓰고 뭔가 새로운 좀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무리수가 되는데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쭉 간다고 칩시다. 그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아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쨌든 운영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로부터 뽑힌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의 한마디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쪽 저쪽 정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뭐 복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느냐는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좀 의문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자 이분이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이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자 이제 좀 물러서고 새로 좀 가자고 하니까 이준석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100배쯤 잘못했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배는 아니겠지만 뭔가 지금 당 운영을 이준석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꼬아가고 있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이제 밖으로 설 드러내가지고 복심이 있으니까 다시 내가 맡겠다. 그럼 이분을 위한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리고 추석 전에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다시 됐습니다. 또 추석 끝나면 법원에서 다시 가처분 인용해갖고 비대위 무효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집권 여당 아닙니까? 비대위를 만들어내는 게 국정 운영의 목표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정말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과 답은 저는 국민이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아까 28일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 수습 후 사퇴 어느 정도 얘기된 지금 플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 얘기는.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본인이 가서 내가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 정치 잘 모르는데 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나올 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답이 아니라고 모르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줬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까지 빠져버리면 완전히 공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선수섭 후 사퇴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사퇴 이야기를 또 하지도 않아요. 내 거취를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저도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님 좀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거취를 자기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당원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뭐 전 또 사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편들고 싶지는 않은데. 좀 편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이거는 내가 결자 해지하고 가고 싶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안 돼. 이걸로 안 돼. 지금 당장 물러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친한 분들이 있으면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고집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먼저 내려놓고 후임 원내대표 구하고 비대위가 아니고 최고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전당대회로 가자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생각해주는 친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시고 물 한잔 하십시오. 그럴까요? 불 붙으신 것 같아셔가지고 같은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심해서 말씀 주세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억울함이 있다. 네네네. 본인은 이 비대위로 가는 걸 원치 않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게 당대표 거리 상태냐 아니면 뭐 이런 판단을 할 때 본인은 비대위로 가지 않고 네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장제원 의원 개파에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떠밀리듯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네. 억울한 부분이 있다. 네. 다만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잘못 때문에 내가 이준석이 애초에 원인을 제공했다 이 얘기는 정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네.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는 사실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체리따봉 문자 나오고 난 뒤에 비대위원들이 줄줄이 그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네네. 사퇴하면서 네. 비상 상황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원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는 건 아주 깊이 들어가면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남 탓을 이준석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사태의 책임은 어쨌든 저는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굉장히 정치에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누군가가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내가 이 선수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도의에서 찾아보기 힘든 철면피 같은 약간 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도대체 이 당의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다시 재신임하면서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 외에는 그 당을 제대로 이끌려고 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 전체 의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정말 바보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제 뭐 제가 질문 안 드려도 두 분이 편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은데 이제 아까 이제 오 소장님께 표현하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이 표현하셔가지고 지금 혹시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를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측에 반박하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책임 정치는 그럼 이준석이 하면 안 됩니까? 이준석이 좀 책임지고 대승적으로 좀 그냥 이렇게 좀 물러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네네. 공개한 내용이 이준석 대표가 8월 초에 원래는 네. 사퇴하려고 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사퇴를 하겠다. 근데 그를 본인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 대표의 대답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그때는 낭만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이고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장애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책임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내분의 혼란은 지금 국민의힘에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져야죠. 네네. 네. 저는 책임에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수습한다. 그 수습한다는 건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결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책임을 아름답게 지는 모습이 뭐냐? 지금은 즉각적인 사퇴죠. 이준석 대표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책임지는 거는 더 이상 당 바깥에서 당을 공격하면서 분란 지키지 말고 분란 피우지 말고 좀 빠져 있고 일단 좀 관망을 해라.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렇게 공박을 하니 보수 정당 전체가 이준석 때문에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 대한 것들을 좀 자중하면서 뒤로 빠져 있어라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은 감옥 가라는 거예요. 너 성상납 받았고 그다음에 투자각서 써줬고 아이카 있을 때 김성진 대표가 감옥 살면서도 계속 폭로를 하고 있으니 너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감옥 가야 되겠네? 그래 너 지금 감옥 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감옥 가라고 한 적 없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아니 원래 어떻게 정치 믿고 하겠냐. 평론가들은 이게 겉을 보고 속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보기 싫으니까 저 감옥 보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기소가 되어서 당대표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걸 바라는 거지. 자 이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져야 될 책임이냐는 거예요. 행동 거지에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 오버하니까 좀 주저앉혀라 이까지는 되는데 네. 10년 전에 사건을 가져와서 야 너 이제 그 원인이 있었으니까 당의 기풍을 심히 훼손했으니 당원권 정지되고 자 그래서 당에서 축출되어라. 자 이걸 누가 이준석의 책임이라고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물을 때
책임의 크기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자 알고 보니 이준석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요. 됐고요. 이준석 그냥 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반대 아니에요? 우리 못 받겠어요. 저놈 오면 우리 다 죽어요. 이런 방식으로 몰아치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중언, 부언, 삼언, 사언해서 국민의힘에 이야기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희가 저 권성동 알박기라는 주제로 권성동은 물러나야 된다.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 책임지면 권성동 원내대표만 책임지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예? 지금 가처분 신청 인용되고 나서 주호영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에 한 사람인데도 당대표실에 출근도 못하죠. 그리고 고위 당정 협의회 이런 거 못 나가죠.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의원직 사퇴하랍니까? 저분 국회의원 끝내라 그럽니까? 국회의원 유지하면서 원내대표 자리만 내려놓고 115명의 국회의원들 모아서 다시 원내대표 뽑고 본인은 대통령하고 소통 창구로서 확실하게 돼 있으니 거기에 여러 가지 가이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라는 것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매듭을 풀어야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 좀 과할 수 있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오판투성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 저분이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선택지를 저걸 뽑았다면 교체가 가능한데요. 근원적으로 저분의 결정이 모든 당의 결정과 일치한다는 착각 속에서 막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저께 지금 의원총회 다시 열 때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반발하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거수도 아니에요. 박수. 박수를 치면서 무슨 이게 북한이에요 여기가 박수 치면서 그냥 하면 다 통과합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제가 자꾸 그 찬물 꼈는지 몰라도 숫자로 따지면 반발하는 의원들이 얼마 안 된대잖아요 또. 아니요 어저께 한 100명 가까이 모였는데 마지막에 한 5, 60명 남았고요. 중간에 막 반발하던 분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의총 한두 시간 할 줄 알고 갔는데 4시간 넘어가니까 피곤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의원들도 딱 분위기 보니까 아 이거 권성동 계속 어차피 안 가야겠네. 되겠네. 그러면 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끝냈는데 아니 대한민국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아무리 가처분이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법원에 가서 어떤 결정을 받아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다가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의원총 얘기를 나와가지고요. 그 자꾸 막 그 바보들이 박수치고 끝냈다고 아까 오현주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정할까요? 바보라는 표현 안 아니요, 썼습니까?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요. 저는 아 누군가 썼다. 아니 그 라디오 방송에서 네.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달고 아, 진행을 그래요? 합니다. 아 그러면 저는 저희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문제를 삼고 네. 싶은 게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진들은 물론 훌륭한 중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의 중진이라고 부르면 요즘 정치하는 분들도 이제 꼰대라고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 초재선이 훨씬 네. 더 줄을 잘 서는 것 같아요. 지금 힘의 우위로 봤을 때 윤심의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박수치고 끝낸 겁니까 초재선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윤심보다 더 강한 게 있죠. 뭐 권심이요? 공천. 공천 때문에 네. 초재선들이 줄을 쓰고 있다. 네. 그 분위기에서 그래서 박수를 쳤다. 이게 지금 어디로 권력의 향배가 갈지는 아하. 모르는 어쨌든 대통령께는 네. 이 윤심에는 줄을 서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뭐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 사실은 재선이나 다선 의원들 숫자가 많이 준 것이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초선 의원들은 어쨌든 강하게 의견을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공천 눈치 보랴,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눈치 보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박수 부대 이상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의총의 분위기는 뭐 아까 다들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 있는 의원들 조금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의총은 노답이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리를 뜬 거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네. 라디오에 나가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이득이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굳이 자리를 지킬 의지를 못 느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초재선들은 왜 저래? 월도에 좀 에너지 좀 파이팅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가 뭡니까? 또 법을 중시하는데 아니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가지고 저도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대충 판결만 읽어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중진보다도 초재선들이 이렇게 박수부대가 돼가지고 이 결정을 그냥 용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 교과서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해주세요 그래도. 그게 뭐 여당만 그렇습니까? 야당도 똑같죠. 그건 그렇긴 합니다. 출석이 정치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저는 나이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신 상태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다. 멘탈 문제. 저는 멘탈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왜 국회의원이 되었고 무엇을 할 것인지 최초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했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팔아서 정치권에 줄 달고 그리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백 좀 쓰고 그렇게 해서 공천 받았으니 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 세계구나. 그러면은 전문성 확보에 줄 달고 국회의원 배지 달면 그때부터 노력해야 되는 것은 좋은 나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좋은 나라도 만들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재선, 3선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장관, 대통령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꿈 꾸지 않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예를 들면 중진급이라든지 뭐 안철수 뭐 다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입장 선회했고 뭐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늘 OX만 답은 아니죠. 답은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답이 없어서 좀 시간을 지연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네. 안철수 이제 대표야 지금 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 대표가.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 해주는 것이 자기 유리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호감 비호감이 뭐 얼마나 많이 갈립니까? 저분이 지금 왜 저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기 정치적 이해가 있겠죠.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정치적 네. 이익을 가져가 다만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우리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한 번만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생각하면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나는 좀 했어. 뭔가 국민의힘이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젊은 의원들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하는 거 없이 남아가지고 5, 60명이 그냥 박수치면서 추인했다. 여기에 마치 앞장서거나 또는 뒷배가 돼주는 것처럼 되는 모습은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뜨거운 토론에 제가 네. 잠깐 재미 한 스푼 얻자면 예. 어제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도부들이 보통 이제 어디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예. 이번에 국민의힘 누가 나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가야죠. 아니 근데 분위기상 나가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나가긴 나가겠죠 그러면? 네. 어쨌든 직무대행으로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힘 안 나고 아마 대통령하고 영분이 나가서 예. 서울역에서 인사할지도 몰라요. 왜요? 아,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손잡고 다 갑니까? 초재선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수박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야 이게 국민의힘이 진짜 수박이다. 오리지널 한국 수박이네. 겉과 속이 완전 다르네. 겉과 속이 다른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래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네.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어 가지고 정말 박수부대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 100일 이후에 네.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는 것도 이분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0% 초반까지 올라간 거요? 네. 아. 이게 뭐 더 많이 얻을 생각은 사실 포기한 것 같고요. 그 30%라도 회복했으니까 우리 오르고 있어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조금씩 잘못을 해도
뭐 국민들이 아무리 욕을 하는 댓글에서는 아무리 욕을 하는 것 같아도 지지율은 이 정도로 빠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니 지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그 대통령께 너무 불경스러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런 어떤 민심 뭐 지금 지역구를 가서 열심히 도는 의원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그렇겠죠. 정기국회 준비하기 네. 때문에 바쁘잖아요, 지금. 여의도에만 주로 많이 갇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지지율만 보고 민심을 못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네.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하면 30대 초반으로 지지율이 이제 나오면 네. 그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 20% 회복이냐고. 중반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보통 우리 건강이 회복됐다 얘기할 때 네네네.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 그게 딱 멈췄어요. 야, 박앵커 이제 건강 회복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 제가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한테 그러죠. 선생님 차도가 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죠.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어떻게 해서 중병 걸린 사람이 겨우 이제 병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 회복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라는 것이 마치 회복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진이다. 이거 아니다. 이제 멈췄지. 지금부터는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30%로 약간 유턴한 걸 놓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오진 오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아무튼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또 저희가 거론할 거라서 이 주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제가 했는데요. 워낙에 정치권에서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사법부가 정당의 역할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되겠느냐.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정치 판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윤핵관 측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근데 이게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왜냐하면 번번이 이런 일이 생기면 정당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에게 판단을 맡겨가지고 정당이 이렇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진짜 그 아사리판이 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뭐 사실 정당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당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시콜콜한 당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매번 법원에 쫓아가가지고 판단을 구하는 거는 정당 정치가 실종된 것에 굉장히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사법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존중하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지금의 그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거는 뭐 이제까지 누군가 이제 한 평론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건 유일하게 그래도 법치라는 어떤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는 판사의 어떤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네.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황정수 판사 이분 뭐 기피 신청하겠다. 네,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2015년 이후로 기피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9건 정도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기피 신청을 그냥 내가 싫다고 기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혹은 뭐 기피 신청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싫다고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지지 못할 얘기들을 던지고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네. 오히려 법원의 결과는 더더욱이나 좋게 나올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법을 많이 아신다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 율사 출신 많잖아요. 네.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이제까지 국민의힘에 모여있던 율사 출신들의 이 분들은 법을 이렇게 주물러 왔나라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인가라는 사법부에 대한 오히려 불신마저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칼럼에서는 법 기술자들이 모인 정당 이런 이제 좀
센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합법이냐 적법, 뭐 불법이냐, 편법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저는 법원이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당이 갖고 있는 민주적인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당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슨 사법부한테 가가지고 저기 계시죠, 저희 것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은 그렇게 명예훼손을 법원으로 가져가서 검찰에 고소 고발 다 했습니까? 그 지금 정치 좋고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저분들이 지금까지 가져간 고소 고발건 몇 건입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다 가져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갑자기 이번 판결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는 제발 사법에서 저놈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수많은 고발장을 썼던 분들이 앞뒤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사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법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치는 뭡니까? 법으로 다스려라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기준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후자요. 그런데 지금은 법치가 꼭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놈 범죄자니까 잡아 넣어라. 저놈 잘못됐으니까 처벌하라. 네. 저놈 구속하라. 이렇게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치의 원래 취지가 대한민국 법은 잡아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을 지키라고 권장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뭔가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이번에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 이번에 이준석이는 억울하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때 법원이 진짜 정치적으로 판결할까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아, 이거 정당에서 한 것이니까 정당이 알아서 하세요.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게 정말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법원이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정당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법적 절차나 잣대를 대지 않고 하는 행위가 더 위험한 것이지, 가져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가져가서 법원이 판결한 거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좌파지, 우리 법 연구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을 우롱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법원이 부분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하고 법원하고 국민들이 누가 더 믿습니까? 어느 쪽이 더 잘못됐겠어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그래도 국민들이 믿을 만한 마지막 보루입니까? 후자요. 법원이요, 법원. 혹시 난 국회라고 하는 줄 들었어요. 아니요, 법원이요, 법원. 후자, 혹시 후자. 국민의힘 믿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민주당 믿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잖아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는 정치권이 가져가서 판결을 하는데, 가져간 판결을 정치권이 왜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느냐는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공격하는 이 행위는 더욱더 국기를 물러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 이제 코트단 저희 자막 나갔잖아요. 국민의힘 정당 결정을 판사가 훼손이라고 썼나요, 김 PD? 그거를 이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지 판사의 결정을 정당이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지금 결론이 나는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후자 그렇게 이야기가 훨씬 듣기가 부드럽고 상식적이잖아요. 판사가 정치를 뒤집는 게 아니고 예. 판사가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를 다시 출범한다고 하니 저분 검사고 대통령 검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변인 검사고 어제 나와서 지금 박수 치고 할 때 가장 앞장섰던 그분도 검사 출신이고, 이게 뭐예요? 검사하고 판사가 다릅니까? 공부 다르게 해서 다 되는 거예요? 리셋을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배경은 결국에 윤심일 텐데, 그 윤심을 따르는 분들이 다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훈훈하게 끝났겠죠. 아무튼 저희가 뭐 이제 그 사법부가 정당의 결정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다른 정당에서 났을 때 그 정당이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사장님? 다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다른 뭐 14일 날 다시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똑같은 잘못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네네. 그러면 다시 비대위가 또 혼돈 속으로 가라앉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다른 정당이
이렇게 악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음. 이미 법원의 판결을 한 번 받았고 다시 또 그렇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루가 한 달인데요. 아니면 하루가 1년일 수도 있어요. 이준석이 쫓아내겠다고 비대위 실패했는데 비대위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고 14일 날 법원에서 각자 이의 제기한 사람들 심리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9월 14일까지 집권 여당은 이제 올스톱 상태에서 비대위 출범하고 다시 그때 비대위 아웃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한다 집권 여당이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아닌 것을 끝까지 우기면서 맞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저분들의 책임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고 야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속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나쁜 장난치듯이 계속 저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간 좀 돌려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그 100일까지 좀 상정을 해서 어떤 그 타임라인을 좀 짰을 것 같아요. 뭐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광복절 찾아오고 뭐 이제 뭐 취임 100일 됐고 근데 이제 그 100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충분히 느껴왔던 아까 이제 타임라인 쭉 정리해 주셨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근데 그게 대통령실과 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대통령 스스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고 이걸 언제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이랄까요? 그게 너무 이제 컸다 보니까 진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냥 결과 개입이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정상화가 필요합니까? 권성동 살리는 게 필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끝까지 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한 몸이라고 저희가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누굴 살린다 저는 죽인다라고 얘기할 그렇다고 수 없어요.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금 국회 사정이나 집권 여당의 내부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여의도 정치에 대한 좀 문법 같은 게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가느냐. 물러서서도 자기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실 참모도 대통령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당의 그립을 확실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국면.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렇죠. 다만 국회 쪽이 지금 대통령실과 달리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른바 이제 아웃소싱을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믿고 맡겼다. 아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좀 아니 높다고 그 보죠. 말을 듣고 그거를 이제 용인해 준 것도 이해를 해준 거죠. 어쨌든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 쪽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요 길 외에는 없으니까 당신 이 길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업법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대안이라는 건 권성동 이후에는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힘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그룹이 없다. 이걸 누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노심초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물러서지만 중립적인 원내대표가 가더라도 대통령실 문제 없도록 제가 뒤에서 후방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길로 당연히 대통령은 선택했죠. 근데 정경환 평론가 말씀도 저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국민들은 사실 체리 따봉 문자가 가장 상징적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여의도의 정치적인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성동 원내대표였던 의견을 받아서 그래 좀 잘 좀 해봅시다 이 정도로 용인을 해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체리 따봉 문자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는 우리 술 먹고 야 박형식 너 괜찮지? 좋아 가자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내잖아요 술 취하면. 네. 그 시간이 술 취할 시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술 취하든 안 죄송합니다. 취하든 너무 예를 비약적이었죠, 들면 그런데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실제 이제 업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아니다 맞다 야 이거 갈등 생기고 이러지 않는데 야 이거 조정하자 이랬는데 자 보세요 예전에 한테 체리 따봉 보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맘대로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대통령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진짜 대통령하고 일심동체인지 가까운 아니면 거라고 다른데 생각할 수 이 사람이 있잖아요. 가공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이제 이럴 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참모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거치를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체리 따봉은 내놓을 소재가 아니다. 그 시점에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참모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얘기는 이제 뒤에 주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참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뭐 인적 쇄신하고 뭐 직원들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수석 비서관급은 아무도 안 나가요? 그 부분에 이따 답변 주시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은 이제 이런 정도의 관계에 있다라고 내부 취재를 통한 네. 설명을 정견평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 대통령실 자체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한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진단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번에도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재신임의 어떤 의사를 내비쳤을까 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본인이 이 시기를 지나면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네.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며칠간의 말미를 이게 어쨌든 수습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서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지 아니면 바로 뭐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한 목소리로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가 이 사태의 어떤 진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사퇴 의사를 이미 전달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정도로 급이 높은 분이에요. 본인 사퇴할지 말지를 국민들이 그분의 심정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가 저분은 이제 드디어 네. 사퇴하시겠구나. 사퇴하시면 참 대단한 구국의 결단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분이 그냥 그만두면 참 이 얘기하는 게 참 제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만두면 그만두고 계속하면 계속하는 거지. 그 간단한 그 진짜 문답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게 만듭니까? 저희 제목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알박기가 아니라 그냥 권성동 블랙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고 사실은 권성동 리스크, 권성동 왜 이러나, 권성동 삼진아웃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지금 저희가 충분히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어떤 관계 내지는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관계 충분히 다뤘습니다만 제가 아까 정기현 평론가의 얘기에 약간의 반기를 들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 주제를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짧게 짚고 할게요. 분명히 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혹은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어떤 참모에게는 혹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계획이 있구나라는 전제를 하자면 이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실제 지난주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 결과가 터졌을 때 이런 인용 결과가 나면 플랜 B로 가야지, 플랜 C로 가야지, 플랜 D로 가야지 이런 계획을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예상을 못하고 우왕좌왕 같은 방식의 대응을 지금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초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죠. 국민의힘 안에는 초보밖에 없는가? 대통령 주변에는 초보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탈출구가 없어요? 플랜 B, C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 얘기만 좀 짧게 짚고.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사람은 실무자가 마스터 플랜 만듭니까? 아니면은 최고 지도자가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까? 실무자가 만들겠죠. 실무자는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야 마스터 플랜을 실무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큰 방향과 미래 계획은 어떻게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 또는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제 만들어서 하다라면 그분이 실무자가 여기에 만들라고? 맞춰서 한다. 그러면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정당과 정치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와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그걸 줘야 이제 밑에서 실무자를 만드는데 저는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이 지금 현재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권을 획득해서 국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대중적 메시지를 전달해서 호감도를 얻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맡겨주시면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 많으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나라 만들겠습니다. 법치, 공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실이 뭡니까? 정책, 비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만의 컬러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인수위에도 안 돼 있었죠. 예.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장제원 중심으로 사람을 넣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여사님 그룹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장악하고 있죠. 검찰 장악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적시 대응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 없이 흔들리니까 정답이 뭔지를 대통령실도 모르고 대통령도 헷갈려서 잘 모르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의존증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국회는 권성동 원내대표 의존증, 장제원 비서실장 이제 그 인수위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처음에 의존을 해서 또 가버렸죠. 지금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사람 또 솎아내고 다시 누군가에 의존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의존증은 반복되더라도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누가 중심을 세우냐? 대통령이 세우고 대통령이 마스터 플랜의 밑그림을 실제 제공하고 이것을 채우는데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현주 소장도 과연 플랜이 있을까? 짧게 저희 주제 넘겨야 되니까. 플랜이 없었다고 보고요. 둘 다 꿈에도 같은 의견이네. 네, 꿈에도 인용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의 혼란을 해석하기에 정말 이렇게 아니면 정말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네네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것이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획이 없었던 게 계획이었다. 예, 그리고 아. 이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쳐놓은 프레임에 단단히 걸려들었다. 계속적으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계획을 짜는 이상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에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물러나더라도 다시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도 계획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신이 들었고요. 네. 뭐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니까 계속 통화 녹음 금지법 같은 걸 추진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국회의원들 모두가 지금 이준석의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뭐 전 사실 정기현 평론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이제 실제로 이준석 몰아내기 전에 이게 지금 이준석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그 실제 그 우리 올드한 정치권대들이 국힘 내부에 있는 윤핵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전혀 모르고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전 평론가한테 들었던 게 한 2달 전인데요. 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서 돗자리 잘 까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건진보다 좀 더 건진 목소리보다 낫다. 자, 좋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대신에 할 사람 뭐 저기 주호영 비대위원장 있지 않냐라고 얘기 나온 걸 보면 그건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자체가 뭐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회전문 인사도 이런 회전문 인사가 없는 게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인데 권한을 상실했는데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맞는다. 가능성 1% 이하. 1% 이하. 안 만들고 왜냐면 당 대표 한 분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원내대표를 해요. 그분은 전에 원내대표를 하고 지금 5선 6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국회의장까지 가야 될 분인데 지금 다시 원내대표를 맡는다고요. 저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이해되지만 실제로 맞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 주제는 충분히 나눈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다음 주제 갈 건데 다음 주제도 그냥 보여주세요. 다음 주제도 결국에 맞물리는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살 얼음판이라고 하는데 뭐 감찰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겠죠. 물론 누가 나가냐, 누가 나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누가 들어올 거지도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일간지 어떤 칼럼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고. 글쎄, 근데 이것이 여당의 상황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제 사실 큰 주제는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주제와 가장 맞물려 있는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왜냐면 정기현 평론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모가 잘해야 된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나가는 직원들 다 힘없는 직원들만 내보내고 실무자들만 내보내고 수석 비서관급들은 나간다는 얘기가 별로 없네요. 저분들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쫓겨나는 분들요. 네.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능 걸 이제 확인받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겠죠.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억울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와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야 이거 뭐 잘못됐네. 장제원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 누구야? 리스트 작성해. 그리고 1번부터 이제 뭐 10번까지 씁니다. 너는 장제원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고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 뭐 디지털 소통 뭐 담당 행정관이 어떤 거를 잘못했다, 또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을 카드 뉴스에 잘못 올렸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고 쫓겨난다는 기분이 들어서 이분들이 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누가 저걸 주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관들이 주도하고 있느냐, 검핵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느냐. 뭐 차마 제가 금기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예? 김핵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조심하세요. 그 진짜 수사받아요. 김씨 많아요. 대기형도 김대기형. 대기형. 그렇죠. 비서실장이 그럼 또 했을 수도 있겠네. 대기형이에요. 대기형이에요. 그래서 대기형 얘기한 거예요. 저걸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고 장제원의 대통령실 집권 초기의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책임 묻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게 쇄신이 아니라 쇄신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아랫부분부터 다 도려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누가 들어갈 건지 봐야 되죠. 어떤 라인에서 올 건지. 두 번째, 그러면 시민사회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저기 버티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도 또 봐야 됩니다. 아마 두 분 다 또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의 책임보다는 상황 논리를 펴면서 엄청나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상황 보더라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나올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장선철 소장이 방송에 나와서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동관 전 수석과 김한길 뭐 위원장이 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야 비서실장을 두고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전면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이 중심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의존해서 집권 여당 상황을 정리하라고 한 것이나 지금 단순히 몇 사람 쫓겨 나오는 것 외에 지금 큰 그림을 누군가 그리고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조언의 방식으로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통령실의 일사불란함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것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주 소장님. 저는 누가 이 큰 그림을 주도하고 있느냐는 조금 추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인사 개편의 효과가 어떨 것이냐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라인들이 다 뭐 짐을 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네. 뭐 검찰 관계자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의도 사람들이 주로 잘려 나가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추천해서 이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대통령실에 채워야 될 인물들이 공무원 출신인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대부분 안분지족하는 어떤 거라던가 직언을 하지 못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실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돌출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쌓일 거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인 건데 네. 이 정무적인 거를 누가 도대체 이제 그러면 각실에서 주도할 것이냐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인사 개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한 3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의도 출신들 이른바 이제 그 윤핵관 일기, 윤핵관 일기들이 윤핵관 일기들이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이른바 검핵관, 뭐 용핵관 이런 사람들로 분류되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파워가 업이 됐다. 그리고 검핵관으로 불릴 수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이시원, 주진우 이분들에 대해서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금 그 공직기관 감찰 이런 거 강화시킨다는 것은 뭐 검사 출신들이 수사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뒤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쫓는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정치적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신호를 보낸 거 나가라. 어디까지 나가 있는 그러면 뭐 대통령실에는 뭐 다 각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다 나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나오는데 막 이번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 것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지금 현재 추락하는 지지율을 실제 회복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좀 우려를 표하는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건희사랑이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좀 보여드릴 건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 수해 복구 봉사활동 갔다는 보도는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공개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었었는지라. 근데 그 건희사랑 페이지에 이제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 이제 그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인데 거기에 건희 여사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해 복구 봉사활동.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연하게 여기신 분들은 아 이제 우리 또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여사님 최고다. 몸도 약하신 분이 저렇게 조용한 봉사를 하더니 존경스럽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연합뉴스에 있었던 보도 사진을 따와가지고 잘못 올리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 예전에는 또 대통령 동선이 공개됐을 때 대통령실이 또 확인해줬지 않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또 생겼나 봐. 올라오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다들 지금 극찬인데 이거 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해체해야 된다. 이게 좋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발 해체해라 했는데 해체가 되겠습니까? 오 소장님? 지금으로서는 해체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강제 해체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맞아요. 팬클럽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뉴스거리를 틈틈이 제공할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저 사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이렇게 등짝만 봐도 전혀 아닌 게 드러나는데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의도했다기보다 정말 실수다. 예, 사진을 예. 잘못 가져온 것이다. 저분 며칠 동안 온라인 활동하시기 참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이 저는 이제 정도 안타까운 게 생각입니다. 이게 뉴스가 된다는 거는 이게 기사를 처음에 작성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올라왔던 대통령 동선이 팩트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이걸 접근할 때 저 사진 진짜라고 기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건희사랑 팬카페가 자기들이 뭐 무엇을 하든 관계없다고. 그럼 뭐 또 건희사랑 팬카페 같은 게 100개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소스가 제공된 루트를 보십시오.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 있는 사진이 유출됐어요.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됐으면 누군가 그쪽으로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천을 찾아서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팬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진해서 폐쇄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원천을 찾아서 저는 못하게 해야죠.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건희사랑 팬카페의 활동이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정도의 극성스러운 팬카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또는 여사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그 정보 제공도 아예 하지 않고 하지 마세요. 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 국민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언론이 따랐습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팬카페가 저 하나밖에 없겠어요. 건희사랑 팬카페 같은 게 아마 온라인상에 수도 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천이 뭔가 결정을 하고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팬카페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라 이런 방식은 실제로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도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대통령실 이번에 인적 쇄신할 때 아까 저희가 입을 좀 조심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어떤 분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이미 다 나왔고 사실로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보낼 거냐고요, 대통령실이. 이번에 내보내냐고요. 그 조심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분들 지금 안 나가고 건재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방송에서 그분들 나갈지 말지 보자고 하면 위험해집니다. 알겠습니다.